안녕하십니까. 복돌이 학교 수학입니다. 네, 11월 14일에 뭐가 있었죠? 네, 2025학년도 수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수학 영역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건 전부 짝수형 기준입니다. 문제 번호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네, 1번부터 4번까지는 너무나도 쉽죠. 너무나도 쉬워요. 이것들은 어떻게 푸는 겁니까? 이것들은 몸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푸는 거다? 그냥 몸에 익은 대로 그냥 손으로 갖다 푸는 거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세제곱근 5 곱하기 25의 3분의 1제곱을 구해라. 자, 세제곱근 5, 이거 뭐죠? 5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5의 3분의 1제곱이랑 25가 5의 제곱이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죠? 5의 3분의 2제곱이 됩니다. 둘이 곱하면 뭐예요? 5의 얘네들 더해서 1제곱, 즉 5죠.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죠? 미분 계수 구하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니까 바로 F'2. 그러려면 일단 이 F'X를 구하면 되겠죠. F'X는 뭐다? 3X 제곱 빼기 8이다. F'2는 3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8을 계산하면 됩니다. 뭐예요? 4예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 3번. 자,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인 등비수열이 얘를 만족시킬 때, 자, 등비수열이죠. 그 공비가 K라고 해요.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이다. AN은 뭐죠? 네, K의 N제곱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등비수열이니까 4항이랑 2항 몇 항 차이 나죠? 2항 차이 나요. 그럼 뭐가 남는다? 공비의 제곱이 남는다. 문제의 경우 K제곱이 되겠죠. 굳이 첫째 항이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이건 애초에. 자, 그리고 둘째 항이랑 첫째 항이 있네. 이거 몇 항이나 차이 나죠? 네, 항 하나 차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얘로 나누면 뭐가 남아요? 네, 공비 하나 K만 남게 되는 거죠. K제곱 더하기 K가 30인 겁니다. 2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이제 K가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조건 양수 K랬죠? 양수인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K는 5예요. 넘어갈게요. 자, 4번. 함수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함수는 어차피 이 구간에서 다 연속이에요. 왜? 다항함수니까.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항함수니까 계속 연속이에요. 그럼 이 함수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어떠면 된다? 이 마이너스 2라는 경계에서만 연속이면 된다. 연속이라는 건 이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걸 보통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능장에서 이것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A랑 4 빼기 A가 같다라는 게 나옵니다. A는 뭐다? A는 7이다.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도 그냥 미분하면 되는 문제예요. 뭐죠? 곱의 미분입니다. 곱의 미분. F'의 값을 구해라. 일단 F'X부터 구해야겠네요. F'X는 얘 미분 2x 곱하기 3x 제곱 빼기 x 그리고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얘 미분 6x 빼기 1을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F'는 뭐다? 여기다가 이제 x에 1을 다 넣어주면 된다. 뭐 나올까요? 하나, 둘, 셋, 14 나옵니다. 네, 14 나와요. 다음. 자, 6번. 코사인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코1 빼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을 구해라. 자, 여기서 눈치를 채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코사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인만 구하면 돼요. 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뭐니까?
1이니까. 그럼 이제 코사인 제곱이 뭔 거죠?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뭐다? 사인 제곱이다. 그럼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이 식이 그냥 곧바로 사인 제곱분의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1이 나오겠죠. 우리는 사인 세타만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 이 각에서 파이를 빼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은 파이를 빼면은 부호가 바뀝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인 거예요. 이 각을 이제 파이를 빼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사인은 안에서 부호를 바꿔줘도 코사인 값이 똑같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코사인에 얘 부호 바꿔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인 세타죠. 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이게 얼마래요? 이게 마이너스 5분의 1이래요.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사인 세타 5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려는 거 사인 세타 분의 1은 몇이다? 5다. 5번입니다.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잘 넘어가고 있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잘 보이나요? 여기 이제 만족시킨다. f1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 뭐죠? 정적분으로 나타난 함수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어떻게 하면 fx가 나올까요? 미분하면 나오죠.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fx가 나옵니다. fx는 9x제곱 더하기 2다. x에 1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11이에요. 다음. 자, 두 실수 이거 첫 보기엔 뭔가 숫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복잡해 보일 뿐 얘는 쉬운 문제가 맞아요. 자, 두 실수 얘랑 얘가 있다. 자, A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A는 2 로그 루트 10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20인데 일단 이거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뭐예요? 루트 10분의 1의 10의 몇 제곱이다?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다. 얘는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들어줄 건데 얘를 이 20을 4 곱하기 5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2 곱하기 10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얘가 분리가 어떻게 되죠? 자, 일단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이제 분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랑 이거로 분리가 됩니다. 로그 2의 2랑 로그 2의 10으로. 로그 2의 2는 1이죠. 더하기 로그 2의 10.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없어지겠죠. 뭐만 남아? 로그 2의 10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b를 곱하면 되겠네요. b는 로그 2예요. 자, a 곱하기 b는 이제 로그 2의 10 곱하기 로그 2인데 자, 우리가 이제 밑이랑 진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밑이랑 진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밑이랑 진수를 바꿀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2의 10은 로그 2 분의 1이랑 똑같아져요. 곱하기 로그 2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뭐다? 1입니다. 네,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진 않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함수에 대하여 이거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를 일일이 정적분을 해야 될까요? 정적분 할 필요가 없어요. 일일이 하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 자, 얘랑 얘를 보면 둘 다 아래 끝이 뭐죠? 아래 끝이 여기도 마이너스 2고 여기도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분 계산할 때, 정적분 계산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냐? 위 끝이랑 아래 끝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둘은 더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뭐가 된다? 얘랑 얘가 합쳐져서 1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 됩니다. 근데 쟤는 이제 여기 밑에랑 밑에 아래 끝이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얘를 시험 삼아서 좌변으로 보내볼게요. 좌변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x의 정적분 빼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의 정적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마이너스 2를 똑같이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래 끝에 있는 마이너스 2를 윗끝으로 돌려버릴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fx dx 그리고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면서 0이랑 마이너스 2가 바뀌면서 이거의 부호도 바뀌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윗끝이랑 아래 끝을 합칠 수 있다. 그럼 이제 0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fx가 뭐죠? fx는 저거예요. 3x제곱 빼기 16x 빼기 20. 자, 이제 얘를 정적분 해주면 되는데 다항함수 정적분을 할 때 하나의 기술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기술. 아래 끝이 0이라면 굳이 계산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된다? 윗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분의 1에서 3x제곱이랑 3분의 1에서 x세제곱인데 그게 a세제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정적분하면 2분의 1에서 빼기 8a제곱. 얘도 이제 x가 나오는데 그게 a가 되는 겁니다. 얘가 0이 되는 a를 찾아주면 돼요. 일단 a는 양수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면 a가 나올 거예요. 자, a로 묶어주고 a제곱 빼기 8a 빼기 20.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a에다가 a 빼기 10, a 더하기 2는 0. 자,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양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네, 10밖에 없죠. a는 10입니다. 자, 다음 10번 볼게요. 자, 닫힌 구간 이제부터 자, 9번부터는 4점짜리였는데 사실 9번은 4점짜리 하기엔 좀 많이 쉬웠죠. 10번부터 조금 4점짜리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난해함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쉬워요. 자,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이거에 이게 이제 최대값을 갖는답니다. 어디서? x는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얘는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인데 어느 정도 뭔가 늘어나고 위로 올라간 그런 모양이겠죠. 자, 이 함수의 치역은 어딜까요? 이 함수의 치역은 y인데 일단 3이 기준입니다. 3이 기준이고 거기다 뿔마 뭐죠? 네, 코사인 옆에 붙어있는 a가 이제 치역을 결정하게 되는 거였죠. 절대값 a 더하기 3이고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3. 여기에 이제 저 함수의 치역이 됩니다. 이게 치역이 이거라는 말은 곧 최대값이 뭐라는 거죠? 최대값은 절대값 a 더하기 3이다. 근데 여기서 a, b는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절대값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최대값은 a 더하기 3입니다. 근데 얘가 13이네. a는 뭐죠? a는 10이에요. 두 번째로 자, a가 플러스라는 걸 확실히 알고 1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가 3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13을 갖는다. 그 말은 a 코사인 bx 즉 10 코사인 bx가 x가 3분의 파이일 때 x가 3분의 파이일 때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1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코사인
코사인 3분의 파이 b는 뭐가 돼야 되죠? 얘는 1이 돼야 됩니다.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사인의 그래프. 자, 순수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코사인 함수는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최대값 1을 갖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2n 파이예요. 0부터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4파이 해서 정확히 2파이의 간격으로 최대값 1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3분의 파이 b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분의 파이 b는 2n 파이다. 여기서 n은 정수라고 써도 되고 사실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자연수죠. 이걸 계산해주면 b는 6n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b는 6n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뭐죠? 당연히 6이죠. 최소는 제일 작은 b는 6이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이 나오겠죠. a는 고정이에요. a는 10 고정이에요. 근데 b 중에서 제일 작은 게 6이니까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10 더하기 6에서 16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시각 이제 속도에 대한 문제. 시각 t일 때 출발한 시각 t가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다.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자, 이 위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v가 나옵니다. v는 3t 제곱 빼기 3t 빼기 6이에요. 자,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 위치야 속도 위치란 게 미분이 가능하다면 운동 방향이 바뀔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겁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거나 속도가 이렇게 바뀔 때 반드시 이 중간은 뭐가 돼야 되죠? 네, 0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말은 이제 뭐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이 순간은 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t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0이 되는 t를 찾아라. 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3으로 묶어주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t는 양수죠. t는 0부터입니다. 그럼 t가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어요. t가 2일 때 이제 가속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는 이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죠. v'입니다. 그러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된다? 6t 빼기 3이 됩니다. 자, 이제 t가 몇일 때 가속도를 구하면 됐죠? 2일 때 가속도를 구하면 됩니다. t가 2일 때의 가속도는 6 곱하기 2 빼기 3에서 9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이게 4점인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3점짜리라고 봐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1점 꽁으로 먹는 겁니다.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 12번부터는 이제 조금 골치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사실 12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A가 이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자, AN은 일단 첫째 항이 2라는 거밖에 몰라요. BN은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이네.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우리는 BN을 뭐라고 할 수 있죠? 2 더하기 공차 D가 있다고 할 때 곱하기 N 빼기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저거는 놔봅시다.
얘를 만족을 시킨다. 자, 이거 수열의 합이에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첫 번째는 n이 1일 때 첫째 항은 그냥 뭐랑 똑같다? n에 1을 넣은 거랑 똑같다 했죠? n이 1일 때는 b에 자 1을 넣었으면 여기 b에 k 더하기 1은 뭐가 되겠죠?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b 2분의 a 1이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a1은 2예요. 그리고 b2는 2에다가 공차가 하나 더해진 거죠. 2 더하기 d입니다.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d는 몇이 돼야 될까요? 2가 되어야 되겠죠. d는 2가 되어야 됩니다. 이 d는 2라는 공차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n을 얻을 수 있어요. bn은 2n입니다. 그냥 짝수예요, 짝수. 자, 두 번째로 n이 2 이상일 때 n이 2 이상일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자, 여기가 n이라고 할 때 b의 n 더하기 1 분의 an은 어떻게 구한다? 합에서 sn 빼기 sn 빼기 1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 빼기 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돼요. 자, sn이 이거죠. sn이 이겁니다. 지금 2분의 1 n제곱 빼기 2분의 1에 n 빼기 1의 제곱을 해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2분의 2n 빼기 1이 나옵니다. 자, an은 an이에요. b의 n 더하기 1은 우리가 b의 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 구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n을 n 더하기 1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럼 이 식에서 이제 an도 나옵니다. an은 2n 빼기 1에 n 더하기 1이에요. 이거 전개해 주겠습니다. 2n제곱 더하기 n 빼기 1이에요. 이제 문제. 이거의 값을 구해라. 우리 ak가 뭔지 알죠? k부터 5까지 ak 뭐예요? 이거예요. 2k제곱 더하기 k 빼기 1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 2 곱하기 자, 이 공식은 외워야 돼요. k제곱 공식은 6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하고 얘를 둘이 더한 걸 마지막에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k 공식도 2분의 5n 곱하기 n 더하기 1 그리고 빼기 이거는 그냥 여숫자예요. 여숫자 마이너스 곱하기 5 그냥 5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3이었으면 3 곱하기 5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 110 더하기 15 빼기 5니까 120이 나오게 됩니다. 120 답은 1번이겠죠. 13번부터는 조금 계산할 게 많아질 거예요. 자, 13번을 볼 건데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내가 그걸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부분도 이제 이거 풀이할 때 쓸 거예요. 이거 풀이할 때 이 부분 빈칸을 쓰겠습니다. 그 크기 여백이 별로 없어서요. 자, 먼저 13번을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참수 fx입니다. 근데 얘랑 얘를 전부 만족을 시켜요. 자, 최고차항 모든 다항함수 n참수는 n 더하기 1개씩이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개수가 주어졌을 때 이 개수도 식 중에 포함이 돼요. 그럼 개수가 주어져 있고 이식 하나, 이식 하나, 이식 하나가 있네요. 우리는 이제 3차 함수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fx를 우리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f1이 0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이 0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f2도 0이다.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다.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c도 0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f'x를 구했을 때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는 f'x를 구했을 때 f'0이 뭐다? b는 마이너스 7이다라는 겁니다. b가 마이너스 7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은 a 더하기 c 빼기 6은 0. 그리고 4a 더하기 c 빼기 6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 b, c가 나와요. a는 0이고 c는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fx가 나온 거죠.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fx는 x세제곱 빼기 7x 더하기 6. f'x는 f'x는 3x제곱 빼기 7. 자,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fx 구했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fx는 지금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요. 이제 원점과 f3의 이점 원점이랑 0,0이랑 여점 3,f3이래요. 3, 근데 f3을 구해보면 몇이 나오냐? f3은 27 빼기 21 더하기 6 해서 12가 나와요. 여기 이제 3,12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분 OP라고 하는 선분이 이어졌을 때 이 직선을 구할 수 있겠죠. 선분 OP를 연장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원점이랑 3,12를 지납니다. 뭐죠? y는 4x예요. 이 직선은 y는 4x입니다. 이제 이 y는 4x라는 점이랑 fx랑 만나는 점, 그 중에 p가 이제 3,10인 거죠. 그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q라고 하세요. 자, 사실은 q가 3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일 거냐면 여 fx의 식이랑 여 4x랑 연립해서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안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4x랑 x세제곱 빼기 7x 더하기 6을 연립해서 3차 방정식을 풀면 이 q가 3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구할게요. 자, 이때 여 부분의 넓이를 a, 여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b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이 b의 넓이를 플러스라고 해볼 건데,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정적분을 하면 되겠죠. 뭐 이거 대충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여 q의 x좌표를. 그러면 이 b라는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알파부터 3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의 정적분 4x 빼기 fx의 정적분인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 경우는 a의 넓이, 여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0부터 알파까지 0부터 알파까지인데 이때는 어디가 크죠? 이때는 fx가 더 큽니다. fx 빼기 4x를 적분하게 돼버려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b 빼기 a를 구해라. 자, 이 문제가
A 더하기 B였으면 문제가 조금 귀찮았을 거예요. 여 전체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근데 다행히도 B 빼기 A를 구하라고 돼 있네요. 이게 왜 편한지 지금 봅시다. B 빼기 A를 해주면은 A 알파부터 3까지 이거 빼기 0부터 알파까지 이건데, 자 이제 얘랑 똑같네요. 얘랑 똑같아. 윗끝이랑 아래끝이 같으면 얘들을 합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여기 알맹이 피적분함수가 같아야 돼요. 알맹이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가 더해지는 모양새여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얘랑 얘는 부호가 어떻게 돼 있죠? 서로 반대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줘야 될 건 뭘까요? 앞으로 해줘야 될 건 이거의 부호를 뒤집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랑 똑같을까? 얘는 이제 알파부터 3까지 4x 빼기 fx의 정적분이랑, 그리고 얘도 부호가 바뀌면서 0부터 알파까지 4x 빼기 fx의 정적분이 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죠? 이제 0부터 3까지 이 윗끝과 이 아래끝이 합쳐져서 0부터 3까지 4x 빼기 fx, 이제 fx를 갖다 쓰겠습니다. x세제곱 빼기 7x 더하기 6의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정적분을 하면 답이 이제 뭐가 나오냐? 하나, 둘, 셋, 4분의 45가 나오게 돼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14번인데요. 첫 번째로 그림 문제가 나왔죠. 그림 문제. 뭐야? 자, 14번. 자, 잠시 끊었어요. 잠시 끊었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A, B, C, D 이 순입니다. 선분 AB 위에 AD 대 DB가 3대 2. 여기가 3K고 여기가 2K라는 겁니다. 인 점 D를 잡고, 그리고 이제 원을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른다고 해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sin A 대 sin C는 8대 5입니다. 자,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값의 비율은 변의 비율과 똑같아요. 대변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이 sin A 대 sin C가 8대 5라는 거는 여기 대 여기가 8대 5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5K니까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는 8K가 되겠죠. 8K가 되겠네요. 그리고 삼각형 ADE와 이 조그만 삼각형이랑 이 왕따시만한 삼각형 ABC의 넓이 비율이 9대 35라고 합니다. 이 넓이 비율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는 일단 원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아요. 여기를 이제 3K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모르니까 일단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씁시다. 그냥 A라고 할 거예요. 여기 있는 A랑 다른 겁니다. 이건 이제 썼으니까 없앨게요. 자, 여기는 A라고 하면은 이 삼각형 대 이 왕삼각형의 넓이 비율을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 ADE랑 이 삼각형 ABE는 넓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높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철저히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거죠? 3분의 5배가 되는 거죠.
ADE 곱하기 3분의 5가 이 보라색 ABE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이 ABE랑 ABC도 똑같은 식으로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겠죠? 높이를 공유하기 때문에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 된다. 자, 여기는 3K고 여기는 3K 더하기 A니까 3K분의 3K 더하기 A.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여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ABC의 넓이가 된다. 근데 ABC랑 ADE는 넓이 B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9대35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몇이 된다는 거죠? 9분의 35 곱하기 삼각형 ADE의 넓이가 되는 거겠네요. 그럼 이제 이거 약분해주고 계산을 해볼게요. 천천히. 9분의 35는 3분의 5 곱하기 3K분의 3K 더하기 A. 얘를 넘겨주면은 5분의 3 곱하기 9분의 35는 곱하기 3K는 3K 더하기 A.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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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7K가 나오죠. 7K가 3K 더하기 A니까 A는 4K가 나옵니다. 자, 여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다 쓴 것 같아요. 여백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일단 안 지울게요. 네, A는 4K다. 여기가 4K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전체 길이가 몇 K? 7K죠. 자, 이제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사인 C랑 코사인 C를 다 구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식에서 코사인 C를 구해봅시다. 코사인 C를. 코사인 C를 구할 때는 정확한 변의 길이를 몰라도 돼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알면은 그 비율대로만 써도 코사인 값이 나옵니다. 자, 몇 대 맞죠? 5대 7대 8이죠. 그럼 이제 코사인 C는 2 곱하기 7 곱하기 8 분의 마이너스 대변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 14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인 C로 구할 수 있어요. 사인 C는 14분의 5 루트 3입니다. 이 사인 C를 어디에 이용할 거냐? K를 구하는 데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사인 법칙을 본격적으로 써봅시다. 이 ABC에서 사인 C를 알죠? 사인 C를 알아요. 그리고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압니다. R은 7이에요. 그러면 우린 뭘 구할 수 있죠? 이걸 구할 수 있죠.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법칙, 사인 C분의 C는 자, 사인 C 구했죠? 사인 C는 14분의 5 루트 3이고 이 C의 길이를 K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얼마죠? 5K죠. 얘가 이제 뭐가 된다?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 외접원의 지름 2 곱하기 7에서 1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K는 루트 3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줄 거냐?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K가 루트 3인 거 알죠? 이제 뭘 써줄 거냐? 이걸 7 루트 3, 5 루트 3, 8 루트 3이라고 써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 P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는데 P는 1, 5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 PBC를 구할 때 밑변은 무조건 이 BC로 고정이 되겠죠. 그 말은 넓이가 최대일 땐 뭐가 최대라는 거다? 높이가 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도 얘랑 수직인 걸 이렇게 그어가지고 제일 높이 있을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이거는 약간 상식적인 겁니다.
좀 수학 공부 좀 해봤다면 일일이 증명을 안 하고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기서 수직인 선을 그어서 이렇게 지났을 때 이 P가 바로 최대가 되게 하는 P라는 겁니다. 이때 높이를 구하면 돼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이 반지름이랑 똑같습니다. 아까 구한 거 뭐였냐면 3K, 즉 3루트 3이에요. 그 여기는 이제 이 길이는 여 길이에서 사인 값을 써주면 되겠죠. 여 길이는 7루트 3 곱하기 사인 C 14분의 5 루트 3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5가 나와요. 그럼 이제 넓이의 최대값은 뭐죠?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8루트 3 곱하기 최대 높이 얘 더하기 얘죠. 2분의 15 더하기 3루트 3. 이걸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답은 36 더하기 30 루트 3이에요. 자, 15번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 이거에 대해서 자, 상수 A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고 합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의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이 4개다. 자, 먼저 미분이 가능하다는 여건이 이게 굉장히 이용하기 쉬운 조건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G0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F0이 되어야 되는 거죠. G0은 F0이랑 같아야 된다. 이게 동시에 뭐랑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 넣은 거 7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F0은 7이라는 걸 일단 얻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를 미분했을 때 G'X는 어차피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얘쪽 미분해서 이렇게 쓰고 그 이쪽 미분해서 F'X X가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썼을 때 양쪽 끝이 같아야 되죠. F'0이 뭐랑 같아야 된다? 15랑 같아야 된다. 이거랑 이걸 얻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f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빼고요. 자, F'0이 15다. F0이 7이다. fx를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했을 때 F0이 7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7이겠죠. 당연히 여기가 7이에요. 그리고 F'을 했을 때 미분했을 때 2bx 더하기 c인데 x가 0일 때 얘가 15가 돼야 되니까 c는 뭐가 됩니다? 15가 됩니다. fx가 이제 뭐라는 거예요? fx는 b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7이라는 거예요. 이거 일단 담아 놓을게요. 얘는 일단 여기다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fx는 bx 더하기 15x 더하기 7 f'x는 2bx 더하기 15 얘는 더 이상 안 쓸 것 같아요. 얘는 일단 냅두겠습니다. 이건 안 써요. 얘도 안 씁니다 이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이제 hx라고 할 거예요. hx. 이때 이 부분을 hx라고 할 건데 그러면 h'x가 바로 저게 되죠.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5. 자, 얘는 얘가 0이 되는 x는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존재합니다. 왜냐면 판별식 4분의 d를 썼을 때 a제곱 빼기 45가 몇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왜냐면 a는 3루트 5가 아니거든요. a제곱은 45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보다 작을 수도 없겠죠. 실수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0보다 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hx를 이 전체 hx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전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편의상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랑 이거 구할게요. x는 어디에서 극값을 갖냐? 3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빼기 45예요. 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극값. 자, 여기서 이 hx는 최고차항이 1이죠.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말은 이쪽 더 작은 쪽이 극대고 더 큰 쪽이 극소라는 거겠죠. 더 작은 쪽에서 극대, 큰 쪽에서 극소. 자, 이제 hx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볼 건데 사실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먼저 극대극소가 둘 다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 hx의 극대극소가 둘 다 플러스라면 y축을 기준으로 할게요.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hx는 이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gx라는 거는 hx에서 어느 쪽만 들어가요? 0보다 작은 쪽만 들어가죠. 이쪽에서 갑자기 fx로 바뀝니다. fx는 뭐죠? 바로 2차 함수예요.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gx예요. 자, 근데 그래서 왜 안 되냐? 나를 이제 읽어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 g'x와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이다. 자, 여기서는 어차피 둘 다 이 h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전부 갖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g'x에서는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어요. 프라임이 0이 된다면 무조건 그거는 극대거나 극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g'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g'x 빼기 4가 0이 된다는데 저 gx 빼기 4라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gx 빼기 4 이건 뭐죠? gx를 평행이동하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얘 극값은 얘 극대값과 극소값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g' x 빼기 4에서.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gx에서의 극값이고 gx에서의 언제 극값을 가지는지 gx에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죠? gx 빼기 4에서 이 gx를 4만큼 평행이동한 거에서 어디서 극값을 가지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여기랑 여기 gx를 x축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에서 극값이 되는 x들이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4만큼 옮기면 그냥 어떤 모양이에요? 똑같이 4만큼 옮겨도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극값이 이제 많아봤자 몇 개죠? 하나, 2개. 끝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편 이 hx의 극값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고. 그런데 이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미분 가능해야 되거든요. 자, 이 hx는 여기밖에 못 써요. 그래서 gx는 이 부분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fx가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게 될 건데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들어가게 될 건데 이 fx는 이 b가 마이너스예요. b가 마이너스면 꼭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b분의 15거든요. 얘가 이제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게 돼야 되는데 미분 가능하지가 않죠. 사실 G'0이 15가 돼야 돼요. G'0은 15가 돼야 된다. 애초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G'0이 마이너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돼요.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밖에 안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극대극소가 다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여기까지는 이제 hx, 저 3참수, 여기부터 fx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hx의 극대, hx의 극소가 되고 여기가 이제 fx의 극대가 되는 거죠. 여기에 되는 겁니다. 이때 x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2b분의 15였죠. 자, 그런데 이거랑 아까 나에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G'X 곱하기 G'X 빼기 4가 0이 돼야 된다는 건 이 GX, 우리가 방금 그린 건 Y는 GX의 그래프예요. 이 GX에 있는 극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랑 얘를 옮겼을 때 극대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를 다 셌을 때 서로 다른 게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죠? 4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개, 이 3개가 있는데 이미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옮겨서 4개가 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얘가 여기다 겹치고 얘가 여기다 겹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겹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4만큼 움직였을 때 얘가 여기 있는 거랑 겹치고 4만큼 움직였을 때 얘가 여기 있는 거랑 겹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랑 여기는 뭐였죠? hx, 이 근판이 되는 3참수에서 극대가 되게 하는 x였죠. 그리고 여기는 극소가 되게 하는 x예요. 우린 그 x를 이미 구했습니다. 요거죠. 네. 그러면 얘는 극소가 되게 하는 거고 얘는 극대가 되게 하는 건데 둘의 차이가 얼마나 돼야 되는 거죠? 정확히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둘의 차이를 A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극소가 되는 X와 극대가 되는 X의 차이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3분의 2 루트 A제곱 빼기 45가 되는 겁니다. 이게 4가 돼야 돼요. 그러면 A제곱 루트 A제곱 더하기 45가 6이 돼야 되니까 A제곱 빼기 45는 36이 돼야 되고 A제곱은 81이 돼야 돼서 A는 9가 돼야 됩니다.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A는 마이너스일 수 없어요. 왜냐면 둘 다 이 극대랑 극소가 되게 하는 X들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는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다면 A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말이 꼬였는데 극대 극소가 다 여기 있다면 이 중앙에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3분의 마이너스 A가 돼요. 근데 3분의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A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A는 얼마다? A는 9입니다. 자, A가 9일 때 이제 얘를 구해보면 사실 얘는 얼마냐면 3분의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이라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는 3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2b분의 15예요. 마이너스 2b분의 15가 3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다 끝났어요. 이제 B는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자, 이제 F'X에다가 이걸 집어넣을게요. B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F'X는 마이너스 5X입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지 말게요.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a가 9라는 걸 구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fx를 여기다가 대신 적을게요. fx는 뭐가 됐죠?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더하기 15x 더하기 7이 나왔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해야 될 거는 g-2 더하기 g인데 g-2는 어디죠? 0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본판으로 봤던 hx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집어넣으면 값이 나올 거고 g2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fx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0보다 큰 부분이니까 fx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구하고 얘 구해서 더하면 32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15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조금 귀찮은 문제 같아요. 이런 유형이 익숙해지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단답형 문제로 넘어갈게요.